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전반부에 제가 이경주를 일단 A급으로 들어갑니다. 이경주 A급. 여기 7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 이경주 A급. 자, 오늘의 승부처는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승부경주의 비중을 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도록 합니다. 다만 오늘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저배당 경주도 승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5번의 승부 경주를 정말 알차게 제가 한번 준비된 만큼 정말 현장에서 한번 최고의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고 대략적인 경주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맛필이 되겠고 아무래도 당일날 배당의 메리트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2위권은 압축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겠고 강축이 있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찾으면 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좀 기회가 되겠죠. 삼복승시로 들어간다면은 2대 마필만 찾으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과 믿을 수 있는 마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1번 클레어 포인트라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주로 이긴 했습니다만 1분 00초 7을 기록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선행 전개는 아니었고요. 따라가는 전개였지만 뒷심이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의 편성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11번 클레어 포인트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부동이 추이됐고요. 관건은 2위권입니다. 2위권. 미세하게나마 이제 좀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나올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초반에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다는 점과 게이트의 이점, 문세영 기수의 기술 이 세 가지 요건은 상당히 좋네요. 2번 나올 에이스. 그만큼 2위권의 경쟁 마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약편성에서는 정말 이 선행 정리가 정말 유리합니다. 유리하고요. 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2번 나올 에이스는 일단은 관심 마필, 특유의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대비 아니면 이제 이전제 경주라면 직전 대비해서 한층 더 나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리 되고요. 5번 큐피드 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월 달에 주행 심사를 합격했을 때보다 12월 달에 연습 주행을 치렀을 때의 걸음 자체가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좋네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일단은 12조 마방의 부민호 기수는 승부 기수입니다. 정말 12조 마방에 몇 안 되는 그런 승부 기수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전을 감안해 봤을 때 훈련 준비 과정과 이 모든 게 상당히 좋고요. 5번 마필. 12번 슈퍼 다이아. 만약에 12번 마필이 내측에 포진이 돼 있으면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도 초반에 스타트가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뒷심은 어차피 상대 마필도 그렇게 강력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슈퍼 다이아라는 마필이 보유하고 있는 뒷심을 고려해 봤을 때 경쟁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좀 아쉽죠. 내측에 2번 마필이 빠르고 특히 10번 마필도 빠릅니다. 중요한 건 11번 마필도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번 마필 죄송합니다. 12번 마필이 이 마필들 넘어서서 전개 이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초반에 힘 소진이 또 불가피해 보이고 선행 전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저평가가 됩니다. 게이트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김태희 기수가 최근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이거는 자신감 있는 말머리고 김태희 기수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편성의 운이라든가 부담리의 이점 때문에 잘 타는 게 아니라 기술술도 정말 많이 저렸고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자 기수라 해가지고 뭐 힘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종반까지 당차게 밀어주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김태희 기수의 상승세는 당분간은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감량의 이점이 상당히 유리하죠. 아직까지는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무려 4kg의 감량을 계속 받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즈 드리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이 마필은 뒷심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분명히 약적으로 지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량으로 뒷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뒷심은 약점이 있는 반면에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감량을 받은 김태희 기수의 초반의 선행 또는 선입전개만 펼쳐준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네요. 그만큼 최근에 김태희 기수는 정말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2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다 크고 작은 약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감안해서 정리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2번과 10번과 5번을 좀 더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2번을 좀 믿고요. 순서대로 봤을 때는 5번 큐피드 웨이, 여기에 10번 티즈 드림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몇 배가 나오든 간에 저배다이든 중배다이든 고배다이든 간에 무조건 저는 적중에 자신 있는 경주고 그만큼 직전에 제대로 걸린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미흡한 경주력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쎄요, 승부를 좀 회피했다, 안 갔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보유한 능력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뭐 상대방의 방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전개가 꼬였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도 정말 그런 마필 한두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경주에. 자, 그만큼 이게 복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 경주도 그 마필이 한두가 딱 눈에 띕니다. 직전에 상당히 미흡했던 경주력이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미흡한 경주 운영이었고 능력이었는데 걸음이 좋았다는 점은 분명히 다음에는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고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은 10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자, 전반부 레이스 이 경주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추월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부산 1경주였죠. 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전반부에는 이게 오늘 부경 서울 주로가 어떻게 될까?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 주로 파악은 전반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주로 파악을 안 하더라도 경주마의 능력의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승부로 들어갑니다. 라고 예고를 드렸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복승시 30배짜리, 쌍승시 50배짜리를 주로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상당히 강했던 거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부로 들어갔는데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파악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 어떤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이마필에 따른 믿음은 확고합니다. 이마필만 들어오게 되면 2위권은 충분히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은 나와준다 봅니다. 과연 어떻게 주력으로 임팩트 있게 적중하느냐? 그에 따른 자신감 또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 경마에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주의 특징은 출전 투선 좀 많이 있고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좀 당일날 현장 컨디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에 따른 이제 현장 컨디션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7번 엘리트 룰주, 여기에 12번 바로퀸, 1위의 마필입니다. 엘리트 룰주는 직전에 그야말로 김옥성 기수가 초반에 강공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요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이전에는 엘리트 룰주가 조금씩의 그런 결정력이 좀 아쉬웠는데 자, 그런 부분을 직전에는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밀어붙이면서 그 결정력의 아쉬움마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걸음이었었고요. 직전에 5존에 1분 15초 8 역시 뭐 기록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충분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주목할 마필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12번 바로킨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눈에 띄고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 여름이었었죠. 주행 심사를 치르고 나서는 제가 이 마필을 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힘이 차면서 실전 적응을 하면서 그에 따른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 마필의 성적 자체가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이 정도로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4조 마방은 마필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정말 박윤기 조교사가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조교사고 특히 서울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기수들 중에서는 용병 기수, 안토니오 기수도 있겠고 특히 문세영 기수라는 거장 거기 박희종 기수라든가 하만식 기수라든가 여러 명의 잘 타는 기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현종 기수 특히 부산에서는 임성식 기수 정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현종 기수는 기수로서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세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추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말 좀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12번 바로킨의 최근의 경주력이라든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현종 기수의 그런 공들인 훈련, 주행이라면 기승이라면은 저는 이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록 경쟁력도 분명히 있겠고요. 바로킨 여기 이제 같은 마주의 마필이죠. 김병진 마주와 김영남 마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모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써니 블레이드와 메이 블레이드라는 마필의 어느 정도 같은 마주로 볼 수 있겠는데 게이트 이점은 1번이 좋지만 역시 아무래도 마주와의 연대를 놓고 봤을 때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13번 메이 블레이드를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굳이 비교를 해본다는 건 있습니다. 1번과 13번은 그렇게 비교가 되고 2번 빛의 대류 이 마필은 분명히 직전 경기는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게이트가 좀 분명히 아쉬웠고요. 이미 1000m의 입상의 경험도 있는 마필인데 안토니오 기수의 안장교체 2번 게이트 이점이라면 이것도 승부가 될 수 있겠네요. 2번 빛의 대륙도 2번 경주 관심 마필입니다. 뚜렷하게 크게 복병 마필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14번이 일단은 14번이 나름대로는 2번의 가능성이 있겠고 9번이 2번의 가능성이 있는데 14번은 외곽 게이트의 마체가 왜소하고 김유정 기수의 기승이라면 여건은 정말 최악입니다. 조금은 능력 발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9번 나나랜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분명히 여러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될 게 정말 경마라는 게 좀 흥미롭죠. 이게 경주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기승기수, 훈련 때는 관리사, 마방 관리는 또 조교사, 여기 또 마주 여러 가지 연대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라랜드의 전순규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내측 최적의 전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을 돌면서 추입으로 오른 이런 전개를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조 소속의 마필들이 그런 마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행의 마필도 있겠지만 외곽을 참았다가 돌더라도 시원하게 외곽을 덩기를 펼치면서 종반에 추입력을 발휘하는 경주만을 크게 또 만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랜드도 직전에 그런 전개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굳이 이번 경기에 복병 마필을 지목해 드린다면 바로 이 9번입니다. 나라랜드는 그만큼 직전에 걸음이 좋았었고 조교사의 그런 나름대로 특징 그런 선호하는 그런 전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전개를 극복하고서라도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4세 마필 9번 나나랜드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 손색이 없습니다. 3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1위의 마필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네요. 12번 바로킨 7번 엘리트 룰주가 일단은 가능권이고
동일 마주의 마필 중에서 일단 13번입니다. 메이블레이드. 여기 2번 빛의 대륙, 뭐 9번 나나랜드, 뭐 1번 써니블레이드 정도가 가능권. 자, 12번과 7번을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복병 마필은 바로 9번 나나랜드가 복병권 새벽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도 축은 있고요. 2위권도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2위권도 앞지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 바로 6번 용호지마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용호지마는 데뷔한 이후에 우승의 경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승의 경험이 없고요. 다 출전했던 경기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글쎄요,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 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죄송합니다. 결정력으로 이 마필을 보는 게 아니라 편성에 따른 그런 상대성, 그 점이 조금은 아쉬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 용호지마가 승급전을 치렀던 경주였는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뭐 그때 상대 마필들이 눌즈 클래스, 뭐 이번에 인기 마필이죠. 10번 마필. 여기에 퍼펙트 파워,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자, 이 마필과의 경쟁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겨냈고요. 또한 중요한 건 이번 경주에 또 한 번의 선행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6번 용호지마. 10번 눌즈 클래스, 최근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데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이미 뭐 적응은 됐고요. 종말의 뒷심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10번 마필. 2번 퍼펙트 파워, 역시 뭐 꾸준하게 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요 마필도 부담 중량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6번 용호지마가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외곽에 있는 8번 천리총, 11번 그린백, 이 마필들이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용호지마는 만에 하나 선행을 못 나섰을 때 이 마필 어떻게 되느냐?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째, 데뷔전 때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따라와서 뒷심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6번 용호지마에 따른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6번 마필. 10번 놀즈 클래스, 여기 뭐 2번 퍼펙트 파워도 가능권이긴 한데 3번 별빛 보석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이 별빛 보석도 6등급에서 2번의 준우승에 지난 8월 29일 경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별빛 보석의 입상 실패의 주된 요인은 두 가지였죠. 선행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이 마필이 추임마가 아닙니다. 초반에 밀고 나오면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뭐 게이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용호지마보다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고, 뭐 임다빈 교수 상당히 좀 잘 타죠. 이번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분명히 좋은 마필.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아쉬웠고요. 내측 게이트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별빛 보석. 저는 이번 경주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별빛 보석. 여기 이제 바로 7번 마성천하. 3위의 성적을 통해서 승급전을 치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렇게 뭐 높게 평가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김태희 기수 기승에 무려 5kg이 감량이 됐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6등급과 5등급의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용호지마도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성천하의 최근의 걸음의 변화라든가 여기에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따른 감량이 있죠. 기승 기수의 상승세.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 6번 마필이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별빛 보석. 3번을 유력하게 높게 꼭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3번 마필 그만큼 여건이 좋아졌고 여기에 10번 놀즈 클래스 2번 퍼펙트 퍼 7번 마성천하 갈다는 가능권입니다. 4경주 6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3번 2번 7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파전으로 먼저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3파전 3번 별의 순간 6번 알찬 누리 9번 KN 언더킹 이 3개의 마필은 거두절미하고 5등급에서는 소위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이 이제 1400의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3대 마필 분명히 앞서 있고요. 제가 약점을 말하더라도 3대 마필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마필 중에 과연 어떤 마필이 가장 유력하겠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3번 별의 순간은 문세영 교수의 기승은 눈에 띄지만 안 좋은 게 좀 있죠.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부진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다습줄에 문세영 교수의 선행을 나섰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은 역시 부담 중량.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부담이 너무 많이 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리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직전비 여건이 좋아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0.5kg이 더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그렇기 때문에 별의 순간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6번 알찬누리 같은 경우에는 뒷심바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항상 이 마필은 좀 초반이 조금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별의 순간하고는 좀 틀리죠. 초반이 변수고 두 번째는 이 마필 또한 최근에 늘어난 부담 중량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 이번 경주 또 늘었습니다. 1kg 차이긴 한데 54에서 55로 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9번 KN 언더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좀 늘긴 했는데 KN 언더킹은 초반에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분명히 있고요. 마체에 비해서 근성과 강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알찬 누리는 언제 올라올까? 등짐을 짊어지고 좀 등짐이 높은데 언제 올라올까? 별의 순간은 선행을 봤는데 저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언제 무너지지?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면 KN 언더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초반에 스타트, 중반에 뒷심, 그리고 조르로 보였던 장초혁 기수의 제기승 3박자가 다 좋습니다. 마체가 아주 크진 않은데 강단이 있습니다. 부담 중에 크게 민감한 마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 3파전인데 9번 마필을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9번 마필.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이제 10번 데스크탑, 12번 매직 조이, 2대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단, 그래도 3대의 마필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3번, 6번, 9번. 이 중에서 9번을 가장 믿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마필과 6번 마필이고, 도전할 수 있는 전력들이 10번과 12번 도전마로 분류가 됩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레이서이고요. 지금부터는 6, 7경주를 정말 한번 강하게 들어갑니다. 6, 7경주 여러분들. 저희에 따라 노임수가 분명히 강한데 6경주는 딱 분류가 되죠. 역시 혼합경주이기 때문에 상승세의 국산 마필이냐 아니면 외산 마필이냐 과연 어떤 마필의 능력이 세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국산 마필은 다 좋습니다. 8번 매직 주니어도 그렇고요. 10번 장산 레이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줄게. 2류의 마필이 승급전 치고는 부담 중에 적지만은 않습니다. 승급전입니다. 그러나 매직 주니어는 무려 55, 장산 레이저는 무려 56을 집어줘 놨고요. 자, 이 분류가 필요하겠고, 그러면 이제 외산 마필은 어떤 마필이 주요 마필로 분류가 되냐면 7번 인천 캡틴이 상당히 좋죠. 인천 캡틴은 정말 한동안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길었고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9월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에 월등한 탄력으로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걸음 자체는 분명히 좋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천 캡틴이 직전에 3kg이 늘어난 부담 중에인데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이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는 부담 중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부담 중에 2, 3kg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그에 따른 평가를 분명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글쎄요, 1200m 레이스 기록 경쟁력을 보더라도 8번 매직 주니어와 10번 장산 레이저와 비교해봤을 때 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직 주니어, 매직 주니어, 장산 레이저는 5등급에서 나온 기록이고요. 인천 캡틴은 그래도 4등급에서 기록한 기록이죠. 그 분류가 좀 틀립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번 야무진 독도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초반에 물론 이제 완벽한 경주만 없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려면 진작에 이마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마표입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초반의 늑발. 그런데 그 늑발의 약점이 실전을 치르면서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직전 경주 역시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런 마필들이 출발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당일날 컨디션이 말해주는 거고 이마필에 따른 초반의 출발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종반에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절대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놓고 때리기에는 확신이 조금은 크진 않은데 안고 가기에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야무진 독도가 그렇고요. 6번 피버디니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한 발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는 미흡했던 경주 운영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능력의 100%는커녕 거의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었지만 걸음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저는 이번에 6경주로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노림수의 보병 마필이자 저에 따른 주량막간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승급전에 많은 국산마 2뒤의 마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로서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축, 누려볼 수 있는 보병인데 그 마필이 저의 강력한 노림수의 주량막간입니다. 그래서 6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될 수 있는 6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네요. 세 번째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왜 3만 4등급의 1200m 레이스 정말 오늘 저희 메인 승부처입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고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계속 제가 예의주시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의 미련도 남았었고 능력이 없는 마필은 저는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변화를 보이면 변화가 보였구나. 그랬다는 평가가 필요할 뿐이지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마필이 못 뛰었을 때 왜 못 뛸까? 고민에 매 경주에 고민을 합니다. 훈련 상태, 현장 상태, 전개가 어떻게 풀렸고 기승기수, 부담 중량, 거리 주로 모든 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 중에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쫓아왔던 마필이 있었고 그 마필이 드디어 그야말로 정말로 1년 넘는 기간 만에 드디어 변화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제가 오늘 메인 승부처럼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이제는 타이밍으로 보여주고요. 절대적인 타이밍이고 항상 제가 그냥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기다렸던 이유, 편성이 해보면 하고 전개가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강도, 기승기수 역량, 기승기수의 호흡, 소위 말해서 적임기수냐 이 부분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바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였던 기술을 기승시키겠죠.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출연드리는 거고요. 당일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고요. 그래서 이번 제 7경주를 오늘 성경마의 A급 메인으로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이급 메인 승부처는 제 7경주입니다.
자신있게 7경주를 오늘 설경마의 A급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700m 레이스가 되고요. 8경주는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세의 마필도 있겠고, 일단은 12월 5일 지난해 치러졌던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인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이 경주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7번 더블 엣지라는 마필인데, 과연 이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국산 2세 마필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냉정해 봤을 때는 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 다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5등급은 무조건 넘어서는 수준이고 4등급의 탑 클래스의 마필들, 3등급에서 좀 아주 좀 못 뛰는 마필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가 국산마 4등급 레이스죠. 그거는 뭐 더블 엣지 능력은 당연하게 높게 평가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 검증된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고요. 자, 이 마필을 믿을 수 있겠고, 8번 조이풀 K, 여기에 9번 루비콘. 물론 이제 이 뒤의 마필의 능력도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지만, 역시 바로 1번 노열로드라는 마필. 노열로드가, 자, 이 마필은 지난해 3강 대회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더블 엣지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좀 더 급이 높은 캐리커 마일 경주.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3간대에 출연했던 마필. 3간대의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습니다. 뭐 10월달에 성적도 그랬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직전에 뛰었던 최근에 뛰었던 국산마 3세 마필 간의 최강자전인 3간대는 어느 수준이겠느냐? 제가 볼 때 3등급의 아주 탑 클래스, 2등급의 보통 수준의 그 정도의 클래스로 봅니다. 그때 잘 뛰는 마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노열로드가 3관대에 약간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4등급에서는 무조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으로 저로서 평가되고, 이미 3관대에 출전하기 전에 지난해 9월달 이 마필 57kg를 짊어지고 1700을 1분 50초대 끊었던 마필입니다. 이미 그 능력과 기록으로 존재감을 알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58을 짊어지긴 했는데, 이전의 경주력을 지켜봤을 때 이 마필은 부담 중에 크게 민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최근에 계속 57을 짊어졌었기 때문에 부담량이 크게 민감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 또한 관심 많은 손색이 없고요. 5번 킹캄모르가 직전에 소위 말해서 날라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한 종반에 50m, 100m 지점에서는 잡고 들어왔고요. 경주만 그냥 홀홀 날아 들어왔습니다. 걸음 자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는데, 그래도 이게 58kg면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부담 중량이 만만찮게 높고요. 자, 복병 마필로서는 바로 6번 드림 패션인데, 물론 이제 드림 패션은 4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만 공백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완벽하게 제압되는 치유가 된 모습이고 관절염이 좀 있었죠. 상당히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만큼의 주행수사의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자,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 이거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7조 마방은 안토니오 기수, 특히 김정중 기수, 거의 뭐 승부 기수로 통하는 그런 기수들이 되고요. 드림 패션의 그런 잠재력과 또한 호전된 그런 건강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거 승부됩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드림 패션. 그래서 기존의 4등급의 경주 경험은 거의 없지만 저는 1번, 7번, 6번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9번 루비콘, 8번 조이풀 K, 이 마필들은 도전마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7번 더블 엣지, 1번 노엘로드, 6번 드림 패션,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의 마필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9번 루비콘과 8번 조이풀 K입니다. 구경대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 그렇게 뭐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여러분께 제가 전개를 풀어드린다면 일단은 선행은 2번이죠. 여기에 최근에 걸음이 가장 좋은 마필은 9번입니다.
바이킹스톰. 만약에 9번 바이킹스톰을 믿는다면 이 전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2번이 선행입니다. 2번이 56.5를 짊어지고 1800을 과연 버티겠느냐. 버티면 뭐 2번, 9번 한 방이죠. 9번을 인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2번이 못 버틴다. 그러면은 3번 문학드림과 감안아웃 수 있는 스피드의 6번 럭키온이 있습니다. 이 뒤에 마필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 마필들마저도 만약에 부진한다? 그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과 4번인데 역시 4번 재앙의 별이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좀 있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구경주는 9번이라는 강력한 그런 인기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만약에 믿었을 때 첫 번째 대상 마필은 발벤입니다. 이 마필을 유력하게 본다라면 그냥 한 방이고 2번이 불안하다. 그러면 전개상 3번과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번, 6번이 부진하다. 4번 재앙의 별 쪽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런 전개가 확실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배당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적중을 하기에는 정말 가장 적합한 경주가 아닐까. 저배당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욕심을 내봤을 때는 삼복승식이라든가 삼쌍승식도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경주로 판단되며,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제가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승부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기분 좋게 적중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경주로 보여지고, 저 또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로 승부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적중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끝까지 집중해 잃지 않고 적중할 수 있는 예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서울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추천 두수가 중반부에는 좀 많다가 이제 후반부에 좀 적어드는데 오늘 그래도 최고의 포인트는 7경주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정말 하고 싶고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이 강합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7경주의 오늘 A급 메인을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리면서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 모든 성원을 정말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휴장 전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한 주 휴장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끌어내서 한번 최고의 성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는 필승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